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코코스투디 JS에 대해 발표할 박현천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을 떠나서 외국을 가야 될 일이 생겨서 원래는 자리에 참가해서 발표를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대신하는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제가 또 나름대로 열심히 알찬 내용을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게 제 사진이고요. 제가 이게 작년에 태국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친구가 이 옆에 있는 이 모델? 이 미용실의 모델하고 제가 닮았다고 그래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하여튼 제 이름은 박현천이라고 하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는 sincntx@gmail.co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오픈 프론티어 2기 전담 개발자로 활동 중이고, 제 프로젝트는 이제 코코스투디 X, 그 중에서도 코코스투디 JS와 코코스투디 HTML5의 컨트리뷰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코코스2D X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 아마 게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 세계에 폭넓게 보급된 모바일 게임 중심의 오픈소스 크로스 플랫폼 게임 엔진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만들 때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임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26%, 특히 중국 시장 점유율이 70%로 나오는데 이 코코스투디 X가 추콩이라는 중국계 회사에서 관리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는 이제 각 게임 엔진에 대해서 진영마다 이제 좀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예를 들면 유니티 측에서는 이제 유니티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코코스투디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1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실제 측정해봐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유니티를 많이 쓰고 중국에서는 코코스투디 X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계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개인적으로 코코스투디 X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코코스투디의 진영에 속한 사람이다 보니까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가, 뭐 글루 같은 세계적인 게임 회사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쿠키런, 아이러브 커피, 다함께 퐁퐁퐁, 제노니아 5 등의 게임 개발에 코코스투디 X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to 네이티브라는 주제인데 코코스투디 X 같은 경우에는 C++ 를 기반으로 한 게임 엔진입니다. 그런데 왜 C++ 를 기반으로 한 게임 엔진을 자바스크립트 to 네이티브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들고 나왔냐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이 소개를 드리자면 코코스투디 X가 이제 한 개의 프로젝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C++ 기반의 코코스투디 X 그리고 이제 각종 IDE나 도구들을 통합한 코코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코코스투디 J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이쯤 이야기하면 이제 감을 잡으셨겠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그 코코스투디 패밀리 중에서도 코코스투디 JS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코코스투디 JS는 오픈소스 크로스 플랫폼 게임 엔진 코코스투디 X의 자바스크립트 버전으로서 이제 딱 감이 오시겠지만 하나의 코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통해 웹브라우저, 아이폰, 맥, 윈도우즈 폰, 안드로이드까지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굉장히 스마트한 게임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게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데 GitHub에 이제 MIT 라이센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잠깐 가보면 github.com에 스튜디오에 스튜디 JS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라이센스가 MIT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이제 코코스투디 JS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보면 이 코코스투디 JS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궁금했을 텐데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든 최신 브라우저와 각종 네이티브 플랫폼을 지원하고 이제 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씬 관리 그리고 게임에서 많이 쓰는 스프라이트와 스프라이트 시트 그리고 이제 뭐 스프라이트를 뭐 비튼다거나 크기를 조절한다던가 이동한다던가 하는 이런 액션들 그리고 이제 물리 엔진 그리고 파티클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뭐 마우스나 뭐 스크린 패드의 터치, 키보드 같은 기능들도 지원하는데 이런 기능들은 이제 아까 소개해드렸던 깃허브 페이지나 아니면 코코스튜디오 X 홈페이지에 가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새로 코코스튜디오 JS 3.5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3D 기능을 강조하는 게 이제 주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버그픽스를 제외하고는 이제 코엑스D의 X도 이름에 2D란 이름이 들어가지만 3D 쪽으로 많은 힘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했지만 아마 잘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코코스튜디오 JS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문 워리어라는 게임을 보여드릴 건데 이 문 워리어라는 게임은 코엑스튜디오 JS의 이제 쇼케이스 게임으로서 이제 코엑스튜디오 JS로 이런 게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소스도 공개되어 있고 한 그런 슈팅 게임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웹브라우저 상에서 실행되고 있는데 이 동일한 코드를 이제 빌드하게 되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저런 터지는 효과 같은 게 이제 파스트를 쓸 때도 있고 뭐 스프라이트 같은 거 써서 이제 슈팅 게임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게임을 만들 때 쓰는 도구를 이제 게임 엔진이라고 말을 하고 실제 이 문 워리어 소스 코드도 공개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생각보다 아주 쉽고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코코스튜디오 JS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걸 보시려면 이 코코스튜디오 X 홈페이지에 위치한 이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스프라이트가 띄어져 있고 회전하다가 이제 사라지는 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옆에서 이제 각종 테스트를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박스2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엔진인데 이 물리 엔진 소스를 보시면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이제 물리 원칙을 이제 손쉽게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예제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제 시험뿐만 아니라 아래를 보면은 바로 코드까지 나와 있어서 아 이렇게 뭐 박스2D에서 뭐 어떻게 만들어서 뭐 이게 월드를 구성해서 결국에는 물리 엔진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것도 쉽게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석 같은 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셔야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지만 이제 뒤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코코스튜디오 X 관련 한글 문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서들을 참조하시면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아트쇼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보시면 아시지만 깃허브에 공개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서 많이 보신 글자 보이실 텐데 이건 이제 제가 만들어서 공개한 거고요. 이건 제가 처음 코코스튜디오 JS를 공부할 당시에 그냥 공부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걸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에서 뭔가 다이나믹한 전시회 어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에서 만들어 본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전시회냐면은 제가 뭐 디자이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게임을 만들면 너무 볼품없는 게 만들어져서 아, 어떤 리소스 중에서 좀 폼나는 리소스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 예전에 명화들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전시 어플을 만들게 되었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모든 리소스를 가져왔고 전부 다 이제 퍼블릭 도메인인 것만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피카소도 포함을 시켰었는데 이제 피카소님 같은 경우에는 사후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50년인가 100년이 지나질 않아서 그 저작권에 문제가 있어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분들만 사용해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코코스튜디오 JS 3.1을 이제 커스터마이징한 버전을 사용했는데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풀 버전에서 이런 필요한 기능들만 빼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코코스튜디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런 커스터마이징하는 기능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자면 들어가셔서 이제 다운로드에 가시면 코코스튜디오 JS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버전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라이트 버전, 풀 버전, 커스터마이징 버전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기능들을 포함시키셔서
이제 압축하실 건지 아니 압축하지 않으실 건지를 결정해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단 이렇게 뭐 말이 많았는데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각종 화가들이 나오고 화가를 클릭하게 되면 그 화가의 작품을 이제 이런 다이나믹한 형태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시계벨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동작들을 한 번에 빠르게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르면 이제 음악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금 완벽하게 플래시가 아닌 이런 일반 브라우저에서 동작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일반 CSS3 같은 걸 사용하면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게 생각보다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힘든데 제가 코코스튜디오 JS를 사용하면은 아주 너무나 손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데 이제 들었던 시간 한 4시간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리소스들을 모으는 시간을 제외하면은 이 개발 자체는 아주 작은 시간만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코코스튜디오 JS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는 이제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대체 어떻게 코코스튜디오 JS는 하나의 코드 기반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구동이 가능할까?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네이티브든 웹이든 게임 로직 자체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코드를 이제 웹에서 구동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HTML5 프레임워크인 코스튜디오 HTML5를 거쳐서 크롬이나 사파리나 파이어폭스나 익스플로러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똑같이 자바스크립트 짠 코드지만 난 이거를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동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코스튜디오 JS 바인딩 엔진이라고 불리는 게임 엔진이 있는데 이 바인딩 엔진과 스파이더 몽키를 통해서 이제 C++ 코드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이제 C++ 프레임워크인 코코스튜디오 X를 거치게 돼서 이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즈 폰 같은 네이티브 플랫폼에 맞는 게임이 빌드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C++ 코드로 짜서 이 C++ 프레임워크에다 넣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디버깅 과정 같은 경우에 자바스크립트가 가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것들이 아주 강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한 단계를 더 거친다고 해서 스파이더 몽키와 자바스크립트 바인딩 엔진을 거친다고 해서 성능적인 면에서 그렇게 손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C++ 코드로 작성했을 때 성능이 100이라고 치면은 저는 이런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한 코드를 네이티브로 변화했을 때는 95%에서 100% 정도의 성능 그러니까 일부 기능이 구현 안 되는 버그 같은 건 좀 있긴 하지만 성능 자체에선 크게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익숙하고 이제 훨씬 생산성 있게 짜실 수 있는 분들은 굳이 C++ 공부할 거 없이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로만 짜도 이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멋지게 동작하는 게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코스튜디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이제 작업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여기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소셜 게임이나 간단한 캐주얼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웹 브라우저에서 구동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코코스튜디오 자바스크립트 라이트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jQuery를 쓰시듯이 그냥 HTML 파일에 이 라이브러리 파일을 포함시켜서 그냥 만드시고 싶은 웹 서비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 플랫폼 게임을 만들고 싶다. 네이티브와 웹이 모두 구동하는. 그러면은 코코스튜디오 자바스크립트 풀 패키지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제 코코스 콘솔을 이용하여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고 이제 웹 버전을 이용해서 이제 빠르게 개발하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개발하시듯이 F4 눌러 가시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그렇게 웹 버전을 다 개발하고 난 거를 이제 배포하는 과정에서만 코코스 콘솔을 통해서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폰, 안드로이드, 맥, 윈도우즈 등 모든 브라우저에서 이제 구동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게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코코스 콘솔이라는 이제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설치하시게 되면 코코스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커맨드 라인 툴로서 이제 존재를 합니다. 코코스 그리고 이걸 코코스 콘솔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코코스 뉴 명령어를 사용하시면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용하실 언어를 뭐 C++로 만들 건지 루아로 만들 건지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건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코코스 뉴 -l js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은 빌드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my.js 게임이라는 프로젝트를 이미 생성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아까 포커스 콘솔을 통해서 이제 배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배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자면 코코스 런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p가 이제 플랫폼을 지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웹으로 제가 이 my.js 게임 이런 거 배포하고 싶다라고 하면 코코스 런 -p 웹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번 아이폰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코스 런 -p iOS를 입력하시게 되면 이게 빌드되는 시간 동안 잠깐 이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면 이 my.js 게임이라는 거 이런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핵심적인 아까 얘기 드렸던 게임 로직은 기본적으로 app.js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짜여져 있는 코드가 아까 보시다시피 웹브라우저로 변환되거나 이제 아이폰으로 변환돼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직도 지금 아이폰이 빌드 중인데 그럼 이제 맥도 같이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맥용으로 빌드하는 것도 제가 그냥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run-p 맥을 하게 되면 이제 맥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변환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과연 둘 중에 뭐가 먼저 될지는 봐야 알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네이티브 테스트 할 때는 이제 이 맥으로 많이 합니다.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빌드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맥 먼저 빌드 됐죠. 그래서 사실 여기 맥에서 실행되면은 안드로이드나 iOS에서도 무리 없이 실행되기 때문에 테스트 자체는 이제 맥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아까 보시면은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했던 거 이제 똑같은 게 이제 맥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동작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아이폰도 실행이 되는데 예,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 빌드할 때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예, 아이폰에서도 이제 똑같이 실행되는 거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하실 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다른 네이티브 플랫폼 게임 만들 때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하면은 빌드를 막 새로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제 포커스2D JS를 쓰게 되면은 아까 이제 헬로 월드 2라고 나왔었는데 이걸 한번 헬로 월드 2가 아니라 그냥 헬로 월드로만 나왔었죠. 헬로 월드 2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웹 예, 그럼 2로 고쳐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엔 3으로 한번 고쳐볼까요? 이번에는 3이다. 3으로 고치고 누르면 3으로 고쳐진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웹을 통해서 빠르게 개발을 하고 개발된 걸 이제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배포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코코스투디 JS가 가진 개발 측면의 생산성 측면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아주 떨림이 심한데 그리고 이제 코코스투디 JS 툴체인이라고 이제 코코스투디 측에서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이제 크게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3D, 이 두 번째는 이제 이 게임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도구들을 좀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스프라이트 툴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 타일 맵을 이제 만드는 타일드 같은 앱 그리고 뭐 물리 에디터 같은 거
그 애니메이션 에디터 같은 거 쓰는데 이런 에디터들을 이제 좀 통합해서 이제 이 코코스튜디 JS에 적합한 이제 도구들을 좀 라인업을 좀 소개하자라는 이제 취지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코코스 아이디라는 이제 전용 에디터도 나와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웹스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전용 아이디보다는 아직까지는 웹스톰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각자 취향에 맞아서 편리한 툴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툴체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아니면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옛날에 들어갔을 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코 스튜디오 앱을 디버깅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무기로서 이제 데브 툴이라는 걸 이제 내보내줬는데 이 데브 툴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코코 스튜디오의 구조에 맞게 어떤 어떤 노드를 사용했고 그 노드의 속성이 뭔지 아주 손쉽게 볼 수 있어서 프로파일링도 볼 수 있고 이제 FPS가 이제 초당 몇 개의 이제 스크린을 표시할 수 있냐 뭐 이런 뜻인데 보통 이제 60 정도의 프레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프레임이 어떤 기능을 사용할 때 저하되는지 같은 것도 이제 쉽게 볼 수 있고 할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되게 쉽게 재밌게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버깅 하실 때나 개발하실 때 콕스 데브 툴을 쓰면은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코 스튜디오 X가 이제 각종 문서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거 런에 들어가시면은 get started라든가 그래서 이제 어떤 언어를 쓸 거냐 자바스크립트 쓸 거다 보시면 이렇게 문서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거의 다 이제 영어기도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코코스튜디오 X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문서들은 GitHub에 이제 코코스 DOCS를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 보시면 이제 한국어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는 이제 코코스튜디오 관련 문서들을 많이 번역했는데 여기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신 친구가 여기 있죠.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중에서 이제 이 문서들이 코코스튜디오 X에 관련된 문서도 있고 이제 JS에 관련된 문서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JS에 관련된 문서를 중심적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코코스튜디오 JS에 대해서 라고 하면 여기도 반가운 친구가 있죠. 예, 이거는 고쳐야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까 영어로 되어 있던 문서들을 이제 제가 한글로 번역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코코스 콘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코코스 콘솔을 통해서 어떻게 작업 흐름이 이루어지는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서들을 참조하시면은 그래도 영어 문서를 보시는 것보다는 좀 편하게 개발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 코코스 DOCS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코스 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제 글로벌 오픈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면서 콕 스튜디오 게임 개발에 있어서 어떤 유용한 라이브러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좀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라는 생각에 착수한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이제 GitHub상에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법 같은 경우는 제가 나름 문서를 정리해 놔서 보시고 하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글 문서도 이제 준비해 놨습니다. 한글 문서를 보시고 예, 이런 식으로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사용법이 어려우시면은 여기 이슈에 물어보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보시고 이제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저는 제가 사랑하는 MIT 라이센스기 사용했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는데 전혀 제약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UI 프레임워크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제 이런 콕 스튜디오 X가 이제 게임 엔진이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UI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좀 쉽고 편하게 한 줄만 입력해도 좀 괜찮은 UI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버튼이라던가 아니면 안드로이드에서 존재하는 이런 토스트 기능 같은 거 이걸 이제 코드 한 줄로 구현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기능들도 지원하고, 뭐 예를 들면 타이핑 라벨 같은 실제 사람이 타이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날 수 있는 이런 컴포넌트들도 이제 지원을 하고, 또 게임 개발에서 이제 되게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픽셀 단위 충돌 체크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사각형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만 갖다 대도 충돌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게임을 하면 슈팅 게임 같은 경우에 제가 총알을 맞지도 않았는데 죽으면은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픽셀 단위 충돌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픽셀과 픽셀이 충돌했을 때만 이 밑에 있는 라벨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충돌 체크도 실제 코드로 구현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비트 연산도 해가면서 뭐 픽셀을 비교하고 또 이제 포문을 또 정직하게 돌려서 비교를 하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딱 한 줄로 비교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외에 스크롤 바 같은 아까 코코 스튜디오에서 스크롤 뷰는 지원하는데 스크롤 바를 지원은 안 하는데, 이렇게 여기서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각종 제가 생각하기에 개발에 유용한 기능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이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C 툴즈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건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아직은 이제 공개하기에는 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깃허브 오셔서 이제 마찬가지로 MIT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시면 되고, 아직 이제 개발 중이라서 문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코코스튜디오 JS가 여기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코스튜디오 JS 게임을 개발할 때 어떤 위치를 잡는다거나 혹은 액션을 테스트한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위치를 잡고 속성을 바꿔가면서 뭐 크기를 키워볼게요. 괄호 크기 커져라야? 이제 두 배로 켜지죠.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스프라이트도 한번 배치해 볼게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움직이고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치를 잡은 거를 이제 액션이라고, 여기서 근데 노드가 지금 라벨 TTF랑 스프라이트밖에 없는데, 아까 기능 속에서 소개시켰다시피 이 노드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개발이 덜 돼서 이제 이 두 가지만 지원하고 있는 거고, 액션 같은 경우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저는 코코3D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액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개발 중이기 때문에 무브투라는 특정 좌표로 이동시키라고 하는 액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x 위치가 0, y치가 0으로 1초 동안 이동시키라는 뜻의 이제 액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액션을 만들었으면은 run, 그래서 이제 한번 라벨을 먼저 움직여 보겠습니다. 라벨이 1초 동안 제가 만들었던 액션대로 움직이고 다시 원상 복귀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스프라이트에게 한번 명령을 줘볼게요. 스프라이트도 이 액션을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구성하고 개발을 하게 되면은 코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걸 그대로 코코스튜디오 JS 쓸 수 있는 코드로 변환해줘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지금 개발하고 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만들고 있는 도구고, 여러분도 게임 개발하실 때 되게 막 하나하나 막 위치 고쳐가고 다시 F5 누르고 이러면 되게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 제가 만들어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고 깃허브 보시면은 스타도 좀 많이 주시고 이슈도 써주세요. 제가 너무 힘든 요구사항만 아니라면은 기능 같은 걸 보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거는 뭐 이제 주제와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코코스튜디 JS로 만든 게임이면 좋겠지만, 이제 이거는 코코스튜디 X로 만들고 있는 게임입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근데 이게 코코스튜디 X로 만들어졌지만 코코스튜디 JS로도 충분히 이 정도 퀄리티의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거의 출시가 임박을 했는데,
출시하게 되고 우연이라도 보시게 되면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닿을 때 또 제가 아주 맛있는 걸로 보답해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핵심 부분 대충 어떤 게임인지 소개해드리면 퍼즐 게임인데 원형 퍼즐이라는 좀 색다른 방식을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가차를 뽑아서 가차로 이제 캐릭터를 뽑는 화면인데 저희도 이제 가차 시스템을 채용을 했습니다. 꼭 돈독이 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게임 시스템상 이제 가차가 잘 맞을 것 같아서 가차 시스템을 채용을 했고 이제 이렇게 뽑힌 캐릭터들을 덱처럼 구성을 해서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형 퍼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세 개의 원형판이 있고 이 원형판이 같은 색깔로 일치하게 되면은 그 블럭을 사라지게 하는 형식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카피캣 게임들이 많은데 좀 친구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형식의 뭔가 새로우면서도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착수한 프로젝트인데 생각보다 이 게임성을 찾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4번, 5번을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게임성이 확보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장 반응이 어떨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게임인데 마지막에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소개해드렸고 또 이제 코크스튜디오 JS의 또 다른 활용법인데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게임을 만들 때 사용한 타일 툴입니다. 전용 타일 툴. 타일드라던가 뭐 이런 툴이 많지만 아까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원형 퍼즐이기 때문에 저희 원형에 맞는 타일 툴이 존재해야 되는데 당연하겠지만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고 그럼 원형에 맞는 게임 타일 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건데 뭐 아주 간단한데 이제 빨간색을 누르면 이제 이제 이 칸을 채울 수 있고 이제 색칠 모드를 하게 되면은 노란색을 고르고 여기서 눈구름을 쫙 깔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눈구름을 막 쫙 깔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내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제이슨 어레이로 나오게 돼서 이걸 이제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게 웹페이지에서 만들어서 되게 사람들한테 접근하고 배포하기도 편한 점도 있고 제가 이걸 만드는데도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 만들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영역이 이제 콕스튜디오 JS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캔버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 콕스튜디오 게임스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캔버스가 포함된 이제 코코스튜디오 JS가 캔버스와 웹GL을 둘 다 지원하는데 저는 이제 캔버스를 좀 더 선호해서 캔버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이제 게임 영역으로 그냥 사용해서 게임 애니메이션을 그냥 쉽게 보여주고 표현하는 식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개발에 필요한 지원 도구들도 굉장히 쉽고 손쉽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게임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각적인 표현이 필요한 웹 서비스를 개발한다면은 콕스튜디오 JS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도구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좀 진짜 제가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게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Q&A도 할 수가 없는데 만약 궁금하신 점이나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여기 있는 제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되면 답변을 드리고 그게 아니면은 죄송하다라고 답장을 드릴 테니까 아무쪼록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부담 없이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남은 시간 더욱 충실한 강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